썰맘을 방문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아들 임신한 판사 손윗동서에게 말대꾸가 웬 말이냐며 머리채 잡은 시모. 쌍둥이 딸들이 뱉은 한마디에 온 집안이 아수라장 되는데 라는 내용의 사연입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쌍둥이 딸을 둔 30대 후반 주부입니다. 원래는 결혼 전에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쌍둥이 맘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이 둘을 키우면서 계속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출산 후에는 일도 그만두고 오롯이 아이만 키우는 데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쌍둥이들을 낳을 때 15시간이나 진통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였는데 두 딸을 키우는 재미를 알고 또 지금은 어느새 커서 둘이 알콩달콩 잘 노는 제 딸들을 보면 그날의 고통도 깨끗하게 잊혀지는 것 같았어요. 워낙 귀여움을 떠는 아이들이라 보고만 있어도 힘든 육아와 집안일도 견딜 수 있었는데 집에만 있는 제 모습이 시댁에서는 탐탁치 않았나 봅니다. 딸만 낳은 게 뭐 자랑이라고 집안에 퍼질러 앉아 있어. 한꺼번에 둘이나 낳았으면 나가서 돈이나 벌어올 것이지. 지 남편 등골 빼먹으려고 아주 작정을 했다니까. 시어머니는 저만 보면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습니다. 애를 낳기 전까지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손주들이 딸인 걸 알고는 그때부터 꼬장을 피우기 시작했죠. 시어머니는 아주버님과 제 남편 이렇게 두 아들을 낳으셨는데 그걸 인생 최고의 자랑이라고 하셨어요. 전형적인 옛날 분이신데다 아들 자랑하는 맛에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기에 아들 하나도 낳지 못하고 딸만 둘을 낳은 제가 참 미워 보이셨겠죠.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들인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대놓고 구박을 하니 제 속이 상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시어머니 좀 말려달라. 당신도 아빠 아니냐며 말을 꺼냈지만 아휴, 어머니 저러시는 거 하루 이틀이야. 다 우리 잘 되라고 하시는 말이니까 당신도 고깝게 듣지 말고 새겨들어. 이딴 소리나 짓거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남편이라고 하나 있는 게 성격은 저보다 더 우유부단해서 시어머니가 저를 쥐잡듯이 잡아도 입도 뻥끗하지 못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시댁에 가면 저에게 쏟아지는 비난과 그로 인한 서름을 오롯이 저 혼자 감당해야 했지요. 정말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약해지기도 했고 이런 남자인 줄 모르고 결혼한 것이 제 팔자련이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댁에서 뭐라 하든 재롱둥이 제 두 딸만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기에 전부 참을 수 있었지요. 특히 제 딸들은 노래와 춤을 너무 좋아해서 늘 저에게 노래방에 데려가 달라고 했어요. 저도 처녀 쪽에는 노는 걸 좋아했던 터라 딸들과 셋이서 노래방에서 노는 게 저의 유일한 낚시였네요. 그렇게 놀고 건강하기만 하면 더할 나위 없을 텐데 제 눈엔 아직 아기인데도 저희 애들은 철이 일찍 들어버렸습니다. 엄마, 나중에 커서 나랑 언니랑 가수가 되면 엄마 꼭 호강시켜줄게. 할머니가 엄마 괴롭혀도 조금만 기다려. 알겠지? 엄마가 구박받는 걸 아이들도 많이 봐서 그런지 나중에 엄마 호강시켜준다는 말을 하는데 오죽하면 우리 딸이 이런 소리를 할까. 저는 그날 밤새 눈물을 흘렸네요.
제 감정을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해서 딸까지 알게 된 게 아닌가 싶어 자책도 했지요. 하지만 제 두 딸의 존재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딸들을 위해서 가정만은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지요. 그렇게 두 딸만 보고 사는 저였는데 갑자기 시련 아닌 시련이 찾아왔어요. 평생 결혼 생각이 없다고 했던 시아주버님이 갑자기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주버님이 결혼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주버님은 나이가 많긴 했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재력도 있었고 성격도 서글서글해서 부족한 점은 딱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왜 결혼을 안 하는지 궁금해서 물은 적이 있었는데 아직 제 짝이다 하는 여자를 못 만나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제가 인물이 빠지나요? 돈이 빠지나요? 적어도 저와 비슷한 수준의 여자를 만나고 싶은데 이렇다 할 여자가 아직 안 나타나더라고요. 좀 재수없긴 했지만 아주버님 말대로 성에 안 차는 사람을 만났다 이혼하느니 미리 재고 따지고 결혼하는 게 가장 손해보지 않는 방법이긴 하겠더군요. 어쨌든 평생 혼자 사실 것 같던 아주버님이 결혼한다고 나서자 시댁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했네요. 저도 처음에는 축하한다고 했지만 아주버님이 데려온 여자를 보고 표정이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여자는 아주버님보다 10살은 훌쩍 넘게 어려 보였는데 직업은 판사라고 하더군요. 가뜩이나 집에 눌러 앉았다고 구박하는 시어머니인데 직업도 좋은데다 저보다 어리기까지 한 사람이 제 형님이 되면 또 얼마나 비교를 당할지 안 봐도 앞날이 훤했네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집안에 복덩이가 들어왔다며 새 며느리를 귀빈대하듯 모셨어요. 저도 아주버님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젊고 똑똑한 신부감을 얻어왔는지 신기할 정도였는데 시어머니는 거의 로또를 맞은 기분이셨겠죠. 문제는 첫 대면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주버님이 아내 될 사람을 저희에게 인사시키겠다며 시댁에 데려왔는데 예상은 했지만 너무나 노골적으로 다른 시어머니의 태도에 저는 서러워서 눈물이 터질 뻔한 거지요. 시작은 평범했어요. 형님들 분과 인사를 나누고 시어머니가 밥상을 차리라길래 저는 여느 때와 똑같이 순순히 상을 차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거실에서 박장대소가 터지길래 무슨 얘기들을 하나 싶어 들어보니 참 기가 막힌 얘기들을 하고 있더군요. 시댁 식구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손님이 온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뻔뻔하게 제 욕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거포장은 새 며느리 칭찬인 척하면서 대놓고 저를 까는 식이었죠. 너 같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작은 애는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생활력도 없어서 애 키운다고 집에 퍼질러 앉았는데 우리 새아가는 판사씩이나 되고 우리 집안의 자랑이야 자랑. 내가 얼마나 근심이 많았는 줄 아니? 장남은 장가 안 가고 버티고 있지. 그나마 둘째라도 결혼해서 대를 이어줄 줄 알았더니 딸만 잔뜩 낳아놨지. 우리 집안 대가 뚝 끊길까 봐 걱정이었는데 이제 큰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떡두꺼비 같은 아들만 낳아주면 딱이겠구나. 처음 보는 사람과 비교하는 것도 모자라 제가 뻔히 듣고 있는 걸 알면서 면전에서 제 험담을 대놓고 하는데 얼굴이 어찌나 빨개지던지요. 심지어는 절 처음 본 예비 형님마저도 민망해졌는지 괜히 제 편을 들기까지 했네요.
에이, 그런 말씀 마세요. 요즘은 딸 둘이면 금메달이래요, 어머니. 나중에 크면 딸들이 살림 미천이라는데 얼마나 좋아요. 저도 나중에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싶은걸요? 그러니까 아들만 낳아놓으면 딸을 몇 명 낳든 내가 뭐라고 하겠니? 사주에 아들 복이 없는 년을 내가 며느리라고 앉혀놨으니 그래도 이제 큰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내 걱정을 덜어주겠지? 우리 큰 며느리가 장손 하나 낳아주면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할머니라는 사람이 손녀들도 있는 자리에서 그런 천박한 소리를 하다니. 9살 난 애들도 알 건 다 아는 법인데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네요. 딸만 잔뜩 낳았다는 둥, 아들 복이 없는 년이라는 둥. 시어머니는 뻔뻔하게 저와 아이들에게 상처될 말을 쉴 새 없이 내뱉었죠. 아내가 예비 형님 앞에서 무시당하고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데도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 마냥 입 닫고 앉아있더라고요. 새 식구가 들어온다고 아무도 거들어주지도 않는 환경에서 하루 종일 식모처럼 일만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이런 푸대접이라뇨.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앞치마를 바닥에 던지고 시모에게 대들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들 촬영하시면서 저랑 애들 창피해 주시는 거예요. 딸이면 어머니 손녀 아닌가요?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그렇게 면박을 주셔야 속이 후련하시겠어요? 제가 미친 여자처럼 거실에 나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시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금세 뒷목을 잡았어요. 저것이 네가 뭘 잘했다고 경산날에 목소리를 높여? 너 당장 나가. 당장! 안 그래도 나갈 거예요. 제가 이 꼴 보자고 하루 종일 밥하고 설거지하고 개처럼 일한 줄 아세요? 저도 더 이상 이직거리 못하겠네요. 그렇게 반기시는 새 며느리 붙들고 행복하게 사세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붙잡는 남편도 뿌리치고 제 두 딸만 데리고 급하게 시댁을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아무리 구박받아도 시어머니한테 대든 적이 없었는데 제 딸들을 욕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저도 제어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렇게 퍼붓고 나왔는데도 서러움이 가시질 않아 눈물을 훔치면서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저기요, 저기요. 저를 부른 사람은 다름 아닌 제 형님 될 그 여자분이었어요. 급하게 뛰쳐나왔는지 신발까지 꺾어 신고는 헐레벌떡 뛰어와 저를 붙잡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손을 잡고 5만 원짜리 2장을 쥐어줬습니다. 어머님이 하신 말씀 너무 마음에 담지 마세요. 옛날 분들이 원래 그러시잖아요. 제가 집안일을 도왔어야 했는데 어머님이 굳고 말리셔서. 택시 타고 가시고 이걸로 애들 맛있는 것도 사주세요. 아니에요. 손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 보인 건 전데 정말 죄송하네요. 그리고 돈은 됐어요. 정말로. 제가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요. 애들 용돈 줬다고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이제 한 식구 될 사이인데 이렇게 보내면 저도 마음이 안 좋아서 그래요. 오늘은 마음 추스르시고 다음번에는 정식으로 다시 뵐게요. 그리고 제 택시까지 잡아주는데 택시 안에서 저에게 손을 흔드는 예비 형님을 보는 제 기분이 참 민망했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어린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마음쓰게 만들었다니 제가 얼마나 철없어 보였을까 싶기도 하고 시댁과 첫 대면하는 날에 혼란을 준 것 같아 미안하기도 했네요.
어쨌든 바로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서 딸들을 데리고 외식도 하고 애들이 좋아하는 노래방도 들렀다가 느지막이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갔더니 남편이 거실불도 꺼놓고 식탁에 조용히 앉아있더군요. 그리곤 애들이 방으로 들어가는 걸 보더니 이내 남편은 저에게 도끼 눈을 뜨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당신 제정신이야? 우리 어머니 고혈압 있으신 거 몰라. 형수님 아니었으면 어머니 쓰러지셨을지도 몰라. 어떻게 오늘 처음 온 손님이 뒷정리를 하게 만들어? 형수님이 우리 집안을 어떻게 생각하셨겠어? 시댁에서 제가 당할 때는 꿀먹은 벙어리 마냥 입 꾹 닫고 있더니 오늘 처음 온 예비 형님이 고생한 건 마음이 쓰이는지 형수님 소리를 꼬박꼬박 하면서 저에게 아주 100마디를 쏘아붙이더군요. 뭘 어떻게 생각해? 며느리 개차반 취급하는 집안이다 생각하겠지. 당신 내 남편이 맞긴 해? 어떻게 나보다 오늘 처음 본 형수님 생각을 더하니? 아니, 적어도 애들 아빠면 우리 애들이 오늘 받았을 상처부터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들을 못 낳아서 복이 없다는 둥, 딸만 퍼질러 낳아놨다는 둥. 우리 딸들까지 욕먹이는데 당신은 어떻게 아빠가 돼서 찍소리를 못해? 그러고도 당신이 아빠야? 남편은 늘 자기가 불리하면 입을 꾹 닫고는 방에 들어가 안 나오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날도 제가 쏘아붙이니 안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안 나와버리더군요. 참, 시댁에서나 집에서나 속 터지는 건 마찬가지였네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주버님은 결혼을 했습니다. 인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결혼을 서두르나 했는데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로 형님이 혼전 임신을 했다는 것이었죠. 우리 큰애가 임신이라니 이거 정말 겹경사가 따로 없구나. 그래서 아들이라니? 당연히 아들이겠지?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 병원에서 말하기로는 다리 사이에 뭐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아들이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니. 아이고, 천지식명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안 대가 큰애 덕에 이어지겠구나. 고맙다, 새아가. 정말 고마워. 결혼식에서 아들 타령하며 호들갑 떠는 시어머니를 보니 당장이라도 집에 가고 싶은 충동이 들었어요. 아주버님 결혼식이긴 하지만 시어머니가 유난인 걸 보고 싶지 않아 정말 오고 싶지 않았는데 심지어 형님이 아들을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렇게 뛸 듯이 기뻐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결혼과 임신이라는 것이 이렇게 축복받을 일이었다는 게 새삼 다시 느껴졌습니다. 기분이 참 씁쓸했지만 지난번 형님이 저에게 마음 써준 것도 있고 저는 형님에게 다가가 진심 어린 축하 인사를 건넸지요. 축하드려요. 임신하셨다면서요. 필요한 거나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고마워요. 그런데 제가 호칭을 뭐라고 해야 하죠? 저보다 한참 나이가 많으셔서. 그냥 언니라고 할까요? 언니라고 부르는 걸 시어머니가 보시면 가만 안 있으실걸요. 그냥 동서라고 부르세요. 그게 원래 호칭이고 저는 괜찮아요. 그럼 그럴까 동서? 고마워 축하해줘서. 그때 형님이 기다렸단 듯 저를 동서라고 부르고 반말을 하는데 기분이 순간 묘하더군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나이 많다고 제가 집안에서 형님이 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더군다나 시어머니가 저렇게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형님이 동서에게 언니 언니 하는 꼴을 눈뜨고 봐줄 리도 만무했지요. 하지만 형님이 들어온다면
내심 기대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온 관심이 다 형님에게 돌아간 틈을 타 저랑 우리 아이들이 편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매일 입에 큰 며느리 달고 사는 시어머니 덕에 솔직히 저는 새로 들어온 형님이 오히려 고마울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서로의 선을 지키며 잘 지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형님이 저희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편해 보이더군요. 처음에는 워낙 사람이 다정해서 저희 남편에게도 착하게 대해준다고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네요. 오빠! 아니, 서방님! 서방님이라는 단어도 웃기지 않아요? 난 우리나라 호칭들이 다 웃긴 것 같아요. 그래도 불러야죠. 어떡하겠어요. 형수님. 어머, 형수님이래. 나 진짜 징그럽잖아. 시댁에서 모이기로 한 날 주차장에서 만났는지 아파트 입구에서 살갑게 이야기하고 있는 남편과 형님을 보자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심지어 형님이 제 남편을 실수로 오빠라고 부르는 걸 보아하니 두 사람은 원래부터 알고 있던 사이 같았네요. 남편에게 캐물어봤자 입을 꾹 다물 것을 알았기에 저는 아주버님에게 형님에 대한 걸 물어봤어요. 아주버님, 혹시 형님을 어떻게 만나셨어요? 소개로 만나셨어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만나신 거예요? 재수 씨가 그런 걸 다 궁금해하고 별일인데요. 그런 게 왜 궁금해요? 아니, 형님같이 어리고 예쁜 사람을 어디서 만났는지 순수하게 궁금해져서 그래요. 아주버님으로부터 들은 대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동생놈이 소개해줬어요. 자기 지인인데 정말 괜찮은 여자라고. 그래서 속는 셈 치고 만나봤는데 보자마자 제 짝인 걸 단번에 알았지 뭡니까. 재수 씨도 우리 마누라 좋은 사람인 거 느껴지죠? 저희 남편이 소개를 해줬다고요? 말 수도 없는 사람이 아주버님한테 여자를 소개해줬다니. 놀라운 건 집에서는 말도 안 하는 남편이 밖에서는 저런 인맥을 두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친한 고향 친구 한 명과 회사 사람들 말고는 교류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판사에다 저렇게 어린 형님을 남편이 어떻게 알고 지냈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네요. 너무 궁금했던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물어보고 말았습니다. 당신 말이야, 혹시 형님하고 원래 아는 사이였어? 아주버님 말로는 형님을 소개해준 사람이 당신이라며. 당신이랑 하는 일도 다른데 형님이랑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자 남편은 눈에 띄게 당황하면서 대답했어요. 그런 걸 왜 물어? 형수님이랑 원래 알았으면 그게 뭐 죄가 되냐? 우리 아무 사이도 아니야. 저는 그냥 물어본 것뿐인데 혼자 동요하면서 방문까지 쾅 닫고 들어가 버리는 남편을 보니 오히려 생각지 못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네요. 그러고 보니 남편은 시댁 식구들 앞에서는 형님과 말 한마디 섞지 않았는데 그게 오히려 이상했거든요. 남편이 뭔가 찔리는 게 있다 생각하고 저는 형님을 찾아갔습니다. 말을 돌리던 남편과 달리 형님은 도리어 덤덤하게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나랑 친한 고향 오빠가 서방님이랑 친구더라고. 그렇게 몇 번 봤는데 서방님께서 자기 형이 정말 괜찮다고 소개받아보라고 하지 뭐야? 그래서 덕분에 내가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된 거고. 사람 인연 참 재밌지? 혹시 제 남편이 형님에게 이상한 행동을 했다거나
그런 건 없었죠. 남편 반응이 이상해서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 말에 형님은 크게 화를 내면서 처음으로 기분 나쁜 티를 냈습니다. 동서, 그런 더러운 의심할 거면 당장 나가줄래? 우리는 결혼 전에 그 오빠 껴서 몇 번 본 거 말고는 서로 연락처도 몰랐다고. 그런 의심하는 거 나는 물론이고 서방님한테도 굉장히 모욕적인 거 알고 있지? 미안해요, 형님. 그냥 노파심에 한 말인데 다시는 이 얘기 꺼내지 않을게요. 솔직히 저였어도 그런 의심을 받는다면 참을 수 없었을 것 같았기에 형님이 노발대발하는 것도 이해가 갔습니다. 찔리는 게 없다면 형님 같은 반응이 맞는 거겠죠. 그런데 괜히 말 돌리고 모른 척하던 남편 때문에 마음 한구석은 찝찝한 채로 남아 있었네요. 하지만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면 저만 힘들기에 저는 그냥 덮어두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애아빠 성격에 저한테 들키지 않고 바람피는 것도 힘들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딸들이 연락도 없이 집에 오지 않았어요. 원래대로라면 학원 끝나자마자 집에 왔어야 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도 오지 않더라고요. 핸드폰도 받지 않고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자 저는 점점 애가 탔습니다. 그렇게 저 혼자 먼저 애들을 찾아다니는데 혼자로는 너무 벅차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그런데 남편도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하던 찰나 딸들이 집에 돌아왔네요. 저는 아이들 얼굴을 보자마자 지금까지 어디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용돈으로 노래방에 갔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렇다고 엄마를 걱정시키면 되냐며 야단을 쳤더니 아이들은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노래방 근처에 아빠 차가 있어서 아빠가 우리 데리러 온 줄 알았어. 근데 큰엄마만 데리고 아빠가 그냥 가버렸어. 제가 한창 전화를 했던 그 시간에 남편은 전화도 받지 않고 형님을 만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아 애들에게 아빠 차가 맞느냐, 차 번호도 봤느냐 여러 번 물었지만 똑똑히 봤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남편은 그날 밤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술을 많이 먹어서 시댁에서 자고 간다며 문자만 띡 보내놓은 상태였네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날이 밝는 대로 시댁에 달려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댁에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형님 부부까지 있더군요. 태평하게 아침밥상을 먹고 있는 남편을 보고 눈이 돌아버린 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어제 애들 없어져서 내가 전화를 몇 통이나 했는데 그거 다 씹더니 형님 만나고 있었던 거야?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제가 난리를 치자 남편은 당황하더니 저를 데리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니 저는 더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나가서 얘기해. 형수님이랑 형도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당당하면 여기서 얘기해. 나가서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 동서, 진짜 듣자 듣자 하니 너무 불쾌하네. 지금 서방님이랑 내 사이를 의심하는 거야? 어제 둘이 같이 차 타고 갔다면서요. 우리 애들이 다 봤어요. 전화도 안 받고 단둘이 만나서 둘이서만 같이 오붓하게 차 타고 갈 일이 뭐가 있는데? 애들이 봤다고 얘기하자 형님은 눈에 띄게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서면 저번처럼 형님이 당당하게 나오길 바랬는데 남편과 눈을 맞추며 눈치를 보는 걸 보니 열이 받더군요. 형님, 내 남편이랑 도대체 무슨 사이예요? 지금 내 앞에서 서로 눈 맞춤하고 뭐하고 있는 거냐고! 저도 순간 이성을 잃고 형님에게 달려들 뻔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머리채를 확 잡아챘어요.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휘어잡은 것이었죠. 어디 천박하게 손 윗사람한테 말 대꾸 하고 대드는 것도 모자라서. 뭐? 무슨 사이? 어디 너희 남편을 가지고 그런 불경한 망상을 해? 너 의부증이냐? 이거 놓으세요, 어머니. 가족들끼리 따로 만나서 친하게 지내면 더 좋은 거지. 어디 그런 근본도 없는 상상으로 우리 집안을 망치려 들어? 잘난 거 없으면 그냥 조용히 있을 것이지. 시어머니가 제 머리를 잡고 야단을 치자 그제야 남편과 형님 둘 다 기세 등등해져서 저한테 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동서, 나 이거 그냥 못 넘어가. 처음에 가족들한테 대우도 못 받고 불쌍한 사람 같아서 잘해주려고 했는데 동서 하는 꼴 보니까 어머니가 진절머리 치시는 게 이해가 되네. 어머니 말씀대로 밉보이기 싫으면 가만히라도 있어야지. 당신 이럴 때마다 내가 쪽팔려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 사람하고 이혼도장 찍는 일이 있어도 무조건 사과하게 만들게요. 시어머니에게 머리채까지 잡히고 남편이며 형님이며 동시에 저를 공격하는데 저는 순간 내가 정말 의부증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하도 안 내려와서인지 밑에서 기다리던 저희 딸들이 시댁에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딸이 한마디 하자 시댁 안 분위기는 찬물을 부은 듯 싸해졌죠. 큰엄마다. 어제랑 똑같은 옷 입었네요. 오늘은 모텔 안 가요? 맞아, 맞아. 우리 노래방 갈 때마다 맨날 큰엄마 모텔 들어갔는데. 큰엄마 모텔 좋아하죠? 그쵸? 아이들이 형님을 모텔에서 자주 봤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해맑게 얘기하는 딸들과 다르게 형님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아주버님은 여태 나오는 얘기를 듣고 있다가 저희 애들이 모텔 얘기를 하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모텔? 누구랑? 설마 내 동생 놈이랑 거기 드나든 거야, 당신? 형, 아니야. 내가 미쳤다고 형수님이랑. 애들이 뭘 잘못 본 것 같은데. 아주버님이 노발대발 화를 내자 남편은 아주버님을 막아서며 진정시키려 했어요. 그런데 이어서 아이들이 한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빠랑 간 거 아니에요. 큰엄마 맨날 아빠 친구 동만이 아저씨랑 갔는데. 맞아, 맞아. 근데 어제는 동만이 아저씨는 없었고 큰엄마 혼자 나왔어. 그치? 그리고 아빠 차 타고 같이 갔어요. 저는 그 말에 너무 놀라 남편에게 바로 물었어요. 뭐? 동만 씨랑? 당신도 그거 알고 있었어? 그리고 아주버님도 날뛰기 시작했죠. 동만이면 내가 아는 네 친구놈 동만이? 그놈도 결혼한 지 꽤 됐잖아. 그런데 지금까지 내 마누라를 만났단 말이야? 당신 애는 뭔데? 뱃속에 내 새끼 맞아?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어 형님과 남편을 몰아세우는 분위기가 되자 형님은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게 다 무슨 일이냐며 땅바닥에 망연자실 주저앉았지요. 저희 애들이 던진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만 거예요.
저는 어리 빠진 남편 놈을 두고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왔습니다. 이게 무슨 개난리인지. 형님과 남편, 그리고 남편 친구까지 낀 세 사람의 관계가 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제가 집에 없는 걸 알고 금세 친정까지 쫓아왔더군요. 얘기 좀 하자면서 시끄럽게 구는 남편을 쫓아내려 저는 문 앞으로 잠깐 나갔습니다. 나는 당신이랑 할 얘기 없으니까 그렇게 마음 쓰이는 형님이랑 잘해봐. 동만 씨랑 형님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든 간에 난 당신이 제일 수상해. 무슨 개짓거리를 하고 다니는진 몰라도 당신같이 더러운 인간이랑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여보, 그런 거 아니야, 정말. 제발 내 얘기 한 번만 들어봐. 사실 형수님은... 남편이 무릎까지 꿇고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은 정말 제 귀로 듣고도 믿기지 않는 내용이었네요. 사실 남편의 고향 친구 동만 씨는 어릴 적에 형님과 같은 동네 사는 오빠 동생 사이였다는데 형님의 첫사랑이 동만 씨였고 어른이 돼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만 씨는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었고 이혼하겠다는 동만 씨 말만 믿고 형님은 동만 씨와 불륜 관계를 유지했다더군요. 하지만 결국 동만 씨 와이프가 동만 씨와 형님의 관계를 의심하자 두 사람은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님은 새 출발을 하고 싶다며 결혼할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남편에게 부탁했고 남편은 그 사실을 다 알면서 자기 형을 소개해준 것이었어요. 그런데 남편 말로는 형님이 동만 씨와 더 만나고 있었다는 건 몰랐다고 하더군요. 그럼 대체 왜 그날 모텔에 형님을 데리러 간 건지. 남편 말이 어디서부터가 진실이고 어디서부터가 거짓인지 가늠하기가 어려웠네요.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남편 친구와 형님의 관계가 사실이라고 해도 왜 그 사이에 남편이 끼어들어서 소개까지 해주고 앉아 있었던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난 솔직히 당신이 제일 이해 안 가. 그 불륜한 두 년놈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당신은 바보 천치도 아니고 그 사이에 껴서 뭐 하겠다는 거야? 그런 불륜녀를 자기 형한테 소개해주질 않나. 자기 친구랑 뻔뻔하게 불륜을 계속했는데도 데리러 가질 않나. 당신이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아? 아무튼 난 생각 정리될 때까지 당신이나 당신 가족들 볼 생각 없으니까 내가 먼저 연락하기 전까지 찾아오지 마. 그렇게 남편을 보내고도 저는 계속 찝찝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에서 연락이 왔는데 형님의 행각이 다 들통났더라고요. 그날 모든 사실을 안 아주버님은 동만 씨 집에 찾아가서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터뜨렸고 처음엔 모르쇠로 일관하던 동만 씨도 아주버님의 불호령에 결국 불륜을 인정했다고 했어요. 이후 뱃속의 아이도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 당연히 아주버님의 애가 아니라더군요. 어떻게 남의 애를 베고 뻔뻔하게 시집와서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저까지도 농락할 수가 있는지. 정말 사람이 무서워질 지경이었네요. 애들이 모텔 앞에서 남편과 형님이 같이 있었던 걸 봤다는 얘기를 했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막상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남편은 계속 저에게 형님과 아무 사이도 아니다. 자기도 이용당한 거라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저는 왜 이렇게 남편이 수상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를 소개시켜달라고 했을 때 가장 가까운 아주버님을 소개해준 것도 그렇고
제 앞에서 형님을 감싸던 모습을 생각하니 과연 남편이 그 여자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었던 것일까 싶어 계속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이런 걸 남편의 직접적인 과실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서 이혼을 해야 할지도 고민이 되는데 얼마 전에는 시어머니까지 연락이 와서 저에게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며느라가 우리 집안 팔자에는 더 이상 아들이 없나 보다. 웬 미친년한테 결혼 사기까지 당하고. 우리 집안에는 이제 너밖에 없다. 알지? 우리 집 재산도 다 작은 애한테 물려줄 거니까 그동안 서운한 거 있었으면 잊고 우리 다시 잘 지내보지 않으련? 내가 이제 손녀딸들한테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걸 다 해주고 싶구나. 전에 애들 유학도 보내고 싶다며? 우리 쌍둥이들이 하고 싶은 거 다 시켜야지. 나한테 말만 하렴. 얼마 전까지도 딸만 낳았다며 구박하시더니 이제 쌍둥이들이 우리 집안의 핏줄이라며 애들을 위해 모든 걸 다 해주겠다고 좋은 말 달콤한 말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반성하는 것 같고 이제 좋을 일만 남았는데 왜 저는 이 모든 게 다 부질없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애들을 생각하면 저도 맘 추스르고 가정을 다시 재정비하는 게 맞는데 자꾸만 형님을 감싸던 남편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형님도 동만 씨도 이제 연락도 안 되고 남편은 그 사람들 번호도 다 지웠다고 하는데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찝찝하네요. 이런 남자와 제가 계속 잘 살 수 있을까요? 인생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해봅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